여보세요? 네,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생활 근접 괴담이죠. 네,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 촬영 기담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뭐 흔히들 알고 있는 괴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실제로 촬영을 했었던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다행히도 이제 새 아파트고 예. 하나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 이제 아파트 관련 엘리베이터 괴담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그 촬영했던 거 후에 따로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실제 귀신 이야기일 텐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겟 갑시다. 이거는 저희가 낙년특집 촬영 때 제보를 받은 게 있었어요. 어, 어떤 한 폐아파트인데 거기가 이제 공사가 거의 마감돼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들어왔는데 무슨 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완전 마무리하지 못하고 버려진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그 아파트는 나중에 제대로 공사가 끝나갖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저희가 제보를 계속 받았었죠. 네네네. 어떤 제보였냐면은 이제 네네네. 대부분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통과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길이 가로질러 가는 거니까 훨씬 빨라갖고. 근데 이상하게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면은 분명 이게 공사가 끝나지 않아갖고 사람이 없는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그냥 한 명 정도가 제보를 해도 가긴 하는데 그 괴담은 좀 빠르게 가야 되겠다고 느꼈던 게 제보가 한 4개인가 들어왔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똑같은 지역에서 예. 똑같은 괴담이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온 거예요. 네. 제보가. 그래갖고, 와, 이게 어떻게 공사가 안 끝났으면 전기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될 텐데 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지? 하면서 촬영 가자 이런 다음에 촬영을 딱 내려갔는데 네. 정말 거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왔으면 사실상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거의 외벽 그렇죠. 페인트만 안 칠해놓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갖고 여기 누가 봐도 근데 얼핏 보면 이게 폐아파트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좀 옛날 아파트 왜냐면 페인트가 안 칠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이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아파트 되게 잘 지어놨네 이러면서 인서트를 막 찍고 저녁까지 이제 기다렸죠. 확실히 네. 거기서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붙잡고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혹시 여기서 네네네.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는 못 들어봤다. 뭐 자기는 못 들어봤다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난 들어본 적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들렸나 이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도착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띵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나면 안 그래갖고 되는데. 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요. 들어갔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도 막 눌러봤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아예 그냥 1층 어. 엘리베이터가 완전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그럼 일단 어쨌든 뭔가 있다라는 거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CCTV를 그 아파트가 4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되게 컸어요. 그래서 24층 전체를 깔 수 없어서 1층부터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이제 CCTV를 깔았죠. 네. 그리고 나서 단지별로 일단 들어가는 이제 문이 4개가 있는 아파트였는데 오. VJ 4명이 이제 한 단지씩 들어가서 꼭대기층까지 걸어 올라간 다음에 새벽 1시에 꼭대기층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인서트를 찍었어요. 예. 또 무전기로 이제 무전을 계속 쳤죠. 그러니까 형이 지금 몇 층이세요? 이러니까 나 20층이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무전을 치고 있는데 한 형님이 갑자기 야 무전기 잠깐만 오픈해 볼 테니까 듣고 있어봐 한 다음에 무전기를 딱 틀어놓으니까 노이즈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직 하는데 예. 그 지직 하는 사이에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오, 들리는 오.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야 너희도 들리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다고 형이 뭐냐고 이러니까 야 나 아까 20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는데 한 4번 정도 들었다고. 예. 그러면서
아, 이거 난 처음에 자기가 홀려갖고 듣는 줄 알았는데, 니들도 들었으면 진짜 들리는 거 아니냐고. 딱 그래갖고, 다들, 아, 그러면 형님 단지만 그런 건가 보네 하면서 서로 이제 무전기를 막 치다가 무전기를 딱 껐는데, 저도 들은 거예요. 띵 소리를. 예. 제가 촬영하고 있던 단지에서. 예. 그래갖고, 바로 또 무전을 쳤죠. 형님, 저도 들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러는데, 하는 말이, VJ 4명이 다 들은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예. 그래갖고, 아,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나 보다. 일단은 다 내려와가지고 합류를 좀 해보자. 어차피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으니까 녹음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러게. 예. 네, 그래갖고 다 모여갖고 이제 카메라를 서로 돌리는데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무조건 분명히 들렸는데. 네, 분명 다 들었는데. 예. 그래갖고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홀렸나 보다. 아니면은 판청을 들었나 보다. 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다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장소로 가가지고 원래 단지만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촬영을 시작하는데 한 형님이 무전을 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8층인데 8층에서 못 내려가겠다고. 네. 그리고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야, 나 분명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었는데 왜 지금 열려 있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래갖고 형님 잠깐 가만히 계시라고. 우리 3명 전부 다 가가지고 확 같이 내려오자고. 형님 혼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무전기 끄지 마시고 계속 저희한테 말 거세요 한 다음에 뛰어갖고 다 모여서 그 형이 촬영하고 있던 단지로 3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예. 올라갔는데 8층까지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9층에 이제 그 형님이 계셨으니까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형이 뭐 하는 거냐고. 엘리베이터 닫혀 있지 않냐고 이러고 있는데 그 형이 딱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야, 엘리베이터 문 열려 있는데 왜 닫혀 있다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 분명히 저희 눈에는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는데 그 형 눈에는 열려 있는 걸로 보였대요. 홀리신 건가, 제대로? 네, 홀리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희도 이 형 홀렸구나. 빨리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한 다음에 그 형이 붙잡고 끌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데는 야, 왜 2층도 열려 있어? 와, 여기 또 열려 있어. 와, 하면서 모든 자기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문이 다 열려 있대요. 내려오는데. 그렇게 이제 1층까지 딱 내려왔는데 2층에서 1층 딱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순간 그 형이 비명을 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붙잡고 나서 그 형한테 형 뭐냐고, 왜 그러냐고, 엘리베이터 문 다 닫혀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형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거니까 형이 이제 막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만 예. 1층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여자가 문을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고. 그걸 봤대요. 그래갖고 아, 진짜 이 형 단단히 올렸구나. 진짜 단단히 올렸구나. 한 다음에 그냥 어떻게든 간에 1층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이런 다음에 끌고 나왔어요. 뭐 끌고 나오는데 또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시 나오는 사이에. 그래갖고 아, 진짜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장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다 설명하니까 아, 그냥 그 자리 뜨래요. 붙는 애가 아닐 거래요. 네. 그런 애들은 그냥 자리 뜨면은 괜찮아질 거래요. 그래갖고 아파트를 이제 벗어났어요. 이제 아파트를 벗어났는데 어쨌든 그 제보자들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를 하신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다 했어요. 연락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들으셨냐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슷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띵 소리가 들렸다. 네. 그래갖고 봤더니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저희 쪽에서는 엘리베이터 속을 찍고 싶은 거예요. 예. 다음날 무당님이 합류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어요. 그게 예. 전기가 안 들어오면 되게 쉽게 열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네네. 그래서 한 4층쯤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카메라를 위아래 이렇게 다 찍었어요. 예. 찍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님이 야, 내려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왜? 빨리 내려가자고. 여기 예. 자리 뜨자고. 이러고 나서 저희는 일단 무당님 말을 들으니까 아파트 밖으로 딱 나와서 무당님한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찍고 있는데 여자 귀신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위로 쓱 하고 올라가더래요. 예. 그걸 보는데
올라가는 동안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희를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더래요. 오, 그래서 저희 보고 빠지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 일 날까봐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러냐 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찍었으니까 저희는 촬영을 종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예. 한 8개월인가 9개월인가 후에 그 아파트가 공사가 어떻게 완공이 돼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쪽 아파트에서 이제 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촬영했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예. 아파트 입주하신 분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오, 예. 그래갖고 저희가 촬영을 갈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갔어요. 네. 갔는데 일단 어쨌든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무다현님을 딱 불러갖고 갔죠. 초반부터. 네.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기 관련 사건 기록표 다 봤는데 거기서 공사 중에도 무사고로 들어간 공사였어요. 네. 그래갖고 뭐 누가 죽거나 그럴 일도 없고 심지어 거기가 터가 나쁜 터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자 귀신 하나가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타고 있었대요. 오, 예. 패꼬지를 하려는 건 아닌데 꼭 이 여 엘리베이터가 내 자리라는 듯이 되게 으름장을 내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내 자리다. 내 공간이다.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사람이 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 무다경님이 이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밤에 예. 이제 살짝 조용히 천도체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왔던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VJ분들도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고 예. 다 겪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디 가면 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런 쪽에 쉽게 빠져요. 빠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뭐, 무당분들을 많이 찾아다닌다는 뜻인가? 네, 그런 거죠. 어떤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괜히 귀신 쪽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자꾸 돌아가게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단체로 환청을 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대처하려고 하죠. 야, 그러면 그 다음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예요? 이건 어떤 아파트는 그 아니고. 상가 건물. 네, 제보가 이것도 들어온 건데, 예, 그 상가 집주인이 제보를 했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지금 그 상가는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도 일단 얘기를 안 할게요. 아, 네. 특이하게 그런 건 생긴 다 상가여가지고 비밀로. 네. 상가 집주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거기 이미 가게 같은 게 다 입주가 돼 있는 상가였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자꾸 지 혼자 왔다 갔다 거린대요. 예,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시간 지나면 1층으로 자동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희는 당연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1층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라고, 이 상가 건물이 몇 년이 됐는데 그런 기능이 있겠냐고. 네. 그냥 밤에 CCTV를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자꾸 막 4층 갔다가 3층 갔다가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CCTV로 봐도. 예. 처음엔 저희가 단순 고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갈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장소가 한 VJ 형님 집 근처인 거예요. 그래갖고 농담 삼아서 그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한번 갔다 와보라고, 밤에 가서 보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가라, 알았다, 한번 뭐 가서 한번 보겠다 이러고 나서 그 형님이 가가지고 상가 주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간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형 카메라에 실제로 가만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 예. 거기 상가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유리 그거 있는 거 있잖아요. 밖에 볼 수 있게. 옛날 아파트. 예. 그 상가 건물은 그 엘리베이터였대요. 예. 핸드폰 화면에 실제로 그 형은 맨 뒤쪽에 붙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게 막 찍힌 거예요. 예. 이 형이 다음날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다 하면서 저희한테 영상 보여주면 우리 촬영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주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촬영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촬영을 딱 갔죠. 일단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낮에는 일단 거의 촬영을 못 했어요. 네. 그냥 밤까지 기다려서 그분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나서 한 10시쯤부터 촬영을 들어가는데 그 형한테 물어봤죠. 예. 몇 시에 그랬냐.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그랬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어차피 당분간 할 거 없네? 하면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메라 이렇게 장비를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11시쯤 됐나?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슥 올라가는 거예요. 1층에서. 예. 창문이 보이잖아요. 엘리베이터 네. 올라가는 게. 그때 멤버 중에 그 귀신 보던 스태프 그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래갖고 물어봤죠. 형이 안에 뭐 있어? 이러니까 안에 있어.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고. 그리고 그러냐? 그럼 귀신이 누른 거 같냐? 이러니까 귀신이 누른 거 같아. 난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럼 귀신이면 이제 찍어야지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불러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버튼 누르는 쪽을 이렇게 카메라로 고정을 시켜놓고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예. 움직여봐라 한번 찍어보자 이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타니까. 예. 그래갖고 그날 공을 쳤어요. 그래서 혹시 하는 생각에 이 형이 헛것을 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엘리베이터 수리공을 불렀어요. 예. 왜냐면 센서 오작동이라던가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수리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엘리베이터를 다 체크를 하셨는데 문제가 없으시대요. 네. 그래갖고 무당님 불러야 되겠다 하는 다음에 무당님을 딱 부르니까 그 형님이 상가 건물에 딱 들어오셔서 그 엘리베이터를 딱 보더니만 엘리베이터 밖에 귀신이 서 있대요. 귀신이 서가지고 네. 안쪽을 이렇게 그 거울 쪽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손을 쓱 넣더니만 버튼을 누르면서 깔깔깔깔깔 거리더래요. 좋아한대요? 네. 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게 되게 재밌나 보다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귀신이 1층에 있다가 뭐 엘리베이터 3층으로 올라가면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안을 막 훑어보다가 또 버튼을 누르고 네. 그 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으로 또 내려갔다가 안을 보고 또 버튼을 누르고 이걸 반복하더래요. 네. 그러면 일단 천도하지 말아봐라. 일단은 우리 인터뷰 따야 된다. 한 다음에 예. 일단 저희 직업이니까 그럴게요. 예. 그 상가 건물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귀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네.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그 상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봤고 사장님들 같은 게 아무도 못 봤는데 관리하시는 분 얘기가 5층에서 5층 관리를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은 가끔씩 그 유리 창문으로 누가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것 같은 걸 본대요. 예. 그걸 보고 나서 1층까지 내려오고 나서 뭐지 잘못 봤나 이러면서 가만히 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걸 되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다 한 다음에 무당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무당님이 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천도제를 간단하게 지내고 천도를 시켰어요. 예. 근데 이제 후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원래 요즘 그 유리 창문을 못 만드는 게 2004년인가? 그 부평에서 애가 그 안으로 머리 넣고 구경하다가 튕겨갖고 죽은 사고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고 위험으로 그 유리 창문을 없앴대요. 맞아요. 그거 예전 시참에서 나왔죠. 네. 예. 근데 그 건물 주인 말이 그 유리창을 한 5번이나 갈았대요. 초창기 때.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옛날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버튼 센서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분명 열림을 눌렀는데 안 열리면은 가끔씩 술 취하신 분들이 그 유리창을 깨가지고 손을 넣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대요. 진짜요? 예. 손이 다칠 텐데. 술 취하신 분들. 근데 이제 예. 그 건물에서 야간에 술 취한 사람이 그 상가 건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깨고 예. 열림 버튼을 누른다는 게 다른 층 버튼을 누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팔이 나가갖고 바닥출혈로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무당형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애가 팔 하나가 없었구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후에 저희가 그런
유리창으로 돼 있는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그쪽에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유리에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연가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어릴 때 이런 그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쓴 이제 그쪽 아파트에 산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아기 때는 이게 지나다니는 걸 되게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왔다 네. 갔다 거리는 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층 내려갈 때마다 계속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으면 또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상가 건물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근데 괜히 이제 올라가면서 거기 사람 서 있으면 괜히 한 번씩 흠칫흠칫 놀라고 하죠. 네. 그 엘리베이터 관리를 좀 오래 하셨던 예. 분이랑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창이 있을 당시, 그 엘리베이터 창을 갈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유리창을 깨고 나서 안에 버튼을 누르려고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렇게 많이 갈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팔 나가신 분도 있고 부러지신 분도 있고 하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2005년인가 그 후로는 엘리베이터에 창을 못 달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본인이 가시는 자주 가는 건물에 창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라는 게 되게 편리한 수단인데 그게 또 공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고. 혹시 또 그냥 짧게 또 하나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 실제 이야기? 오랜만에 방송국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오, 예. 어떤 방송사 건물을 딱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사방 유리로 돼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방송사 엘리베이터가 사방으로 돼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갖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 방송사의 괴담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밤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창문으로 여자가 이렇게 쫓아온대요. 쫓아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문 쪽을 보잖아요. 예, 예. 뒤를 보면은 뒤에 여자가 서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대로 쫓아온다는 괴담이 있었어요. 예.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죠?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걸 봐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드라마 때문에 그 방송사를 가가지고 감독님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이런 괴담이 있다는데 혹시 감독님은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러니까 난 봤다고 난 그거 왜 생겼는지도 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어떻게 생겼는데요? 물어보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사방이 유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 허리 조금 넘게 오는 담장에 엘리베이터를 달아놨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 여성분이 떨어졌대요. 실수로. 아이고, 예.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그 유리로 이렇게 쭉 관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를 네. 계속 이제 질질 끌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아, 참. 네. 방송국에서 좀 유명한 괴담이에요, 이거는. 또 어떠한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또 돌아가셨던 분의 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런 얘기죠. 아스라님 오늘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또 실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해주실 거 간단하게 예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해외를 한번 좀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해외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촬영담. 네, 이번엔 그래서 중국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중국 쪽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스라님, 다음번에는 또 중국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괴담 실제 이야기들 많이 또 방금 들어봤는데, 근데 소름 돋는다, 진짜. 네, 진짜 소름 돋네요.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소름 돋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고 때문에 귀신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꾸 누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 알게 되었고, 이게 뭐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여러분들이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한 또 아스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두님께서
또 공포 실화 이야기를 해주실 거는, 이 뒷 배경처럼 어떤 2층 집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 그리고 중고차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도 있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기릿. 자, 오늘 또 이렇게 완두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완두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또 집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네,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저번에 그 사연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더 재밌겠네라고 했던 그 귀신 얘기 있잖아요. 아, 예. 그때 그 아버지가 몰았던 그 세피아 차량? 네. 그 아버지 갖는다고 했던 그 귀신? 예, 예. 예. 그 차량과 똑같은 세피아 와인 색깔. 네. 그 차가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오. 그 이야기도 있고, 어떤 또 집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집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제 휴가를 가시던 길에 생겼던 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때 당시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릿 갑시다. 근데 이게 중고차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조금 특이해요. 네. 제가 이날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구라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 아버지에게. 예, 예. 제가 네. 저도 모르게 아버지랑 얘기하고 있는 걸 모르고 구라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묘한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의 시발점이 아버지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 예.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꿈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나? 오. 뭐 데자뷰 현상인가? 아니면 꿈 안에서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뭐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꿈을 꿨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꿈을 꿨을 당시에 그 꿈속에서 그 어떤 정비소의 사장님이 큰 일을 당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게 됐대요.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정비소 사장이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형님 저번에 차를 폐차를 시켰으니까 예. 제가 중고차 하나 좋은 거 하나 해드리겠다고. 안 받는다는 걸 굳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정비소 사장님이 따라갔대요. 그 정비공 사장이 이제 형님 여기가 이번에 저와 거래하고 있는 새로 생긴 중고차 시장이에요 하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중고차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 눈앞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들 있잖아요. 중고차 그렇죠. 시장에는. 네. 본인께서 당하셨던 그 사고는 기억도 안 나시더래요. 꿈속인데. 어떤 차를 고를까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꿈에서 정비소 사장님이 잠깐 전화를 받으신다고 형님 이제 좀 보고 계세요 하고 이제 자리를 이제 비우셨대요. 네네. 근데 아버지 혼자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들뜬 마음으로 이런저런 차를 이제 딱 구경하고 있는데 그 중고차 시장에 쫙 나열돼 있잖아요. 그 주차장처럼. 네. 그 양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주차된 차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 전등이 꺼지더래요. 네. 근데 그러더니 여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 꿈속에서 그 시간에는 아버지하고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가신 사장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소리가 밑에서 들리는 건가 하고 밑으로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는데 네. 본인이 있는 그 건물이 그 주위 말고 주위에 이제 건물이나 돌아온 그런 것들이 좀 어두워도 조금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조금이라도 보여야지.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냥 가득 어둠으로만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대요. 네.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라고 그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제일 앞에 이제 차 안에 보조석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예. 예. 근데 그 보조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혼자서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예. 그때부터 거기에 있던 모든 차들이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클락션이 막 울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기분은 막 이상한 기분은 들고, 그 자리에서 빨리 떠야 되겠다 싶어서, 떠나고 싶은데 발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왼쪽 줄에 있는 어느 한 차에서만 소리 없이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데, 예. 그 차를 자세히 보니까 세피아 와인 색깔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아까 봤던 오른쪽 줄 첫 번째 차에서 봤던 그 보조석에 그 사람 있죠. 네. 그 비슷한 사람이 그 차에도 앉아 있더래요, 안에. 예. 근데 그러더니 아까랑 똑같이 혼자서 주저주저거리는데 갑자기 여보, 한참 기다렸잖아요. 우리 얼른 출발해요. 라고 가래가 많이 끓는 할머니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오, 예. 아버지 본인이 보고 있는 그 보조석의 그 여자의 모습은 참 이뻐 보였는데 네.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니까 진짜 환상을 깨더래요. 예. 근데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그 차 보조석에 그 사람이 또 없더래요. 또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차가 세피아 그 와인 색깔 차량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근데 그 차 위로 그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보이는데 그 혹시 그 트램펄린 다이어트라고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뛰어노는 그 트램펄린이라고 있죠. 퐁퐁이라고 해. 아, 예. 이제 그렇게 막 뛰면서 여보 자기야 빨리 가자니까요 막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없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중간 지점에 이제 아버지를 비스듬히 늘어보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다 한마디 했대요. 내가 왜 너랑 가냐? 라고 말하니까 그 서있던 존재가 여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싫은가 봐? 오, 예. 하면서 미친듯이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고서는 아버지 목을 탁 손으로 잡는데 핏대가 가득히 선 눈으로 아버지를 물어보더래요. 예. 그때는 이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뭐 자기야 하면서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네네. 그 존재가 갑자기 강아지 같은 년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예. 그러고서 눈을 딱 뜨니까 그 어머니가 깨우셨던 거예요. 네. 아, 이건 꿈이었구나.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 진짜로 아버지가 그 정비공 선생님을 진짜로 꿈에서랑 똑같이 도와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꿈과 똑같이 정비공 선생님께서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중고차 시장을 데려가시는데 중고차를 하나 뽑으라고 하더래요. 네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 차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주랭랑 치며 도망을 치셨대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 정비공 사장님하고 또 어떤 소개받은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네. 식사를 다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 같이 식사하신 분이 아버지가 그 꿈에서 일주일 전에 봤던 그 꿈에서 봤던 그 차를 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는 운전을 해서 가시더래요. 오, 예. 그러더니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차가 시야에 사라지는 거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그 꿈에서 봤던 존재가 아버지를 탁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시더래요. 예. 근데 에이 설마 아무 일도 없겠지 라고 했는데 아버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에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바로 사고가 났어요? 예. 예.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3년 동안 내사 상태로 계셨어요. 와, 예. 예, 이렇게 해서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뭔가 네. 와인색 세피아가 문제였던 건가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었다거나? 네, 그때 이후로 저희 그 이모분께서 오셔가지고 봤는데 저도 그거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좀 예. 이모분께서 좀 진땀을 조금은 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조금은 파워가 있었던 그런 귀신이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중고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뒤에 배경에 나오는 이 2층 집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가 예. 아버지가 휴가를 못 가시다가 진짜 모처럼 많은 휴가를 줬던 상황이었는데 그 경찰분들 혹은 정비공분들 그런 분들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 낚시여행을 가자 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집결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가자라는 그런 휴가를 갔던 때였는데 네네.
그때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사고 접수 받은 것만 해결을 하고 동료 직원분들하고 이제 다 같이 모이시게 했던 장소로 출발을 하셨대요. 네네.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아버지랑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A라는 사람은 인비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B라는 분은 이제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고 그렇게 세 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신나게 가고 계시는데 7번 국도를 타고 얼마나 갔을까 이제 한 경주를 좀 벗어났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하셨대요. 대충 북경주 쪽에 벗어났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갑자기 좀 불안해지시더래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경주를 벗어날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예. 거기를 벗어나니까 안개가 자욱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안개가 좀 유난히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항상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지며 꼭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휴가를 떠나는 날 그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안개가 또 자욱하게 시야를 다 가리기 시작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네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조금 더 한 1, 20분? 1, 20분 달렸는데 이제 아주 간신히 도로를 이제 식별을 하셨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도로를 식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안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갓길에다 세우고 도로 양옆에는 뭐 숲풀 가득한 그런 곳이었대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가 사고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그 동료분 중에 이제 B라는 분이 마침 배도 출출하니까 여기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자. 예. 라고 해서 그 안 보이는 곳에서 백포그릇이 한 3개를 켜놓고 이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드셨대요. 오, 라면 먹고 싶다. 네. 안개가 이제 적당히 없어지면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라면 끓여 먹고 담배도 태우고 수십 분간 대화를 나눠도 안개가 없어질 그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본인께서 이제 이제 이쯤 됐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늦으면 늦는다 어떻다면 어떻다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통화가 안 되더래요. 오, 예. 그 3명 다 통화가 안 되는데 이번 휴가 망쳤구나 라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졸음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을 확인을 해봤는데 아버지 시계도 그렇고 동료분들 시계도 그렇고 새벽 2시 반쯤을 바늘이 가리키고 있었대요. 오, 예. 그때부터 소름이 돋는데 이상한 게 분명 사고를 처리하고 출발해가지고 각 경주를 지나가지고 조금 더 달린 곳에 멈춰서 뭐 그곳에서 라면 끓여 먹고 담배 태우고 몇십 분 대화 나눴을 뿐인데 분명 출발한 시각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벽 2시 반에 가리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동료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배가 아프다고 볼일 보러 가신다고 가셨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래요. 이제 안개가 자욱하니까 어디를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고 그때 또 후레쉬 하나는 갑자기 또 건전지가 이제 또 갈아 끼워도 고장이 난 건지 되지도 않고 이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버지 동료분께서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갔다 오겠다고. 예. 이제 A라는 분이 이제 아버지 보고는 차 보네트 앞에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고서만 이제 가시고 아버지 혼자만 남았대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제 차 있는 쪽으로 B분이 달려오면서 그거 한참을 찾았네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래요. 숨을 가쁘게 막 내쉬면서 형이 그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저기서 큰 볼일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더래요. 예. 근데 그게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새벽 2시 반이었는데 그런 소리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소리라고 물어봤는데 그 B라는 동료분이 말하기를 갑자기 막 징징지징지징 꽹꽹꽹 막 꽹가리 울리는 징 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막 울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나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났으면 나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 B 동료분이 말하기를 그 소리가 나는 좀 유심히 봤는데 저 멀리 무슨 집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래? 그럼 A는 널 찾으러 가는데 지금 A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찾으러 가보자 해서 그 B라는 이제 동료분의 그 사람을 따라서 방향 쪽으로 발걸음 옮기셨대요. 네. 근데 얼마쯤 갔을까 그
똥쟁이 그 비분 동료가 형님 여기 소리가 났던 게 여기 맞는 것 같소라고 하는데 그때 딱 건물 하나 보이는데 그냥 거기 누가 봐도 폐거였대요. 아, 그 2층 집 거기가요? 예, 누가 봐도 폐거였대요. 예, 예. 근데 주택 같은 2층 집 같아 보였는데 그 집이 꽤나 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좀 사는 집안 있죠. 아, 예. 그런 사이즈의 집이더래요. 아, 컸구나. 예. 근데 그 집을 이제 그 섣불리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밖에서 막 서성이고 있는데 2층에 누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예, 예. 그 아버지가 비분에게 야, 이쪽에서 소리 난 거 맞냐? 라고 하니까 이 근처에서 징이랑 꽹과리 소리 나는 거 맞다니까요? 나 왜 나를 못 믿냐고. 그러니까 일단 A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는 가봅시다. 네.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 1층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살다가 떠난 듯한 흔적만 있고 그 1층에는 어디 한쪽 벽면 쪽에는 그 절표시라고 하나요? 그 만자가 만자. 만자가 벽에 적혀 있더래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외부적으로 누가 뭐 징이나 꽹과리 흔드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갑자기 귀 속으로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막 울리면서 두통이 심해지더래요. 예, 예. 그러니까 A라는 동료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그게 사람인지 뭔지로 그게 A라는 사람, A라는 동료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기 싫은 그 2층을 올라가셨는데, 네네네. 올라가니까 2층에는 작은 방이 딱 2개가 있는데, 방 하나를 둘러보는데, 그 2층에 있는 어딘가에서 칼 가는 소리라고 보여야 되나? 뭐 이런 소리. 예, 그러면서 이렇게 촥 하고 부딪히는 그런 소리 있죠. 예.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2층에서 제일 넓은 그 어둠컴컴한 방에서 사람 형태로 보이는 게 서 있는데, 예. 그 형태가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제자리에서 손을 이리저리 휙휙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방방 뛰기 시작하더래요. 예. 근데 그쪽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비분하고 서로 꼭 붙잡고 이제 후레쉬를 켰는데 그 방방 뛰는 게 막상 후레쉬를 켜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다고요? 거기 딱 후레쉬를 켰는데도? 예, 후레쉬를 켰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후레쉬를 껐을 때는 보였는데 후레쉬를 켜니까 안 보이더래요. 우리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방을 봤는데 방 벽면으로 그러니까 방 제일 안쪽 벽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2단인가 3단인가 긴 선반이 있었대요. 예. 그리고 그 벽에는 4대 천왕 같은 걸로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더래요. 근데 그때 아신 거예요. 거기가 당집이라는 거예요. 아, 무당집이구나. 예, 무당집이구나. 딱 그때 딱 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알아차렸을 때 갑자기 후레쉬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한번 깜빡하고 켜졌다 꺼지더래요. 네네. 이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고 후레쉬를 만지고 있는데 비라는 동료분이 형님 하면서 막 아버지 잡고 있던 팔을 갖다가 바다바다 떠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래서 말없이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저기 좀 보라고 하면서 거기 막 가리키는데 아버지가 거기를 딱 봤는데 아까 봤던 그 존재가 그 어둠컴컴한 곳에서 이번엔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오, 미동도 없이. 예, 미동도 없이. 예. 그런데 그 존재를 보니까 이제 양손에 뭘 들고 있는데 넓적하고 큰 걸 양손에 들고 있었대요. 네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징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징징징징징 하면서 막 하는 소리 가만히 있던 게 점프 하면서 막 움직이더니 두 손도 휙 저으면서 들고 있는 거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징과 그 꽹과리 소리가 멈추니까 그 존재도 그 멈추는 소리에 움직이던 거 멈추더래요. 예. 그러더니 그 존재가 소리도 안 나는데 갑자기 하면서 막 이제 혼자서 방방 뛰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고 있던 후레쉬가 이제 그 자기 멋대로 그 존재가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비추면서 계속 켜졌다 꺼졌다 계속 켜졌다 꺼졌다 깜빡거리기 시작하는데 예. 그 존재가 이제 아버지하고 비분을 향해서 고개를 옆으로 탁 꺾은 상태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서는 갑자기 들고 있는 걸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팔을 싹 대면서 향하면서 가리키는데 네. 그 존재가 한다는 말이 한번 놀아보자꾸나 라면서 그러더래요. 예. 그 들고 있는 걸 갖다가 치켜 세우고는 미친 듯이 뛰어오더래요. 예.
근데 후레쉬고 나발이고 진짜 집어던지고 막 미친 듯이 뛰었대요. 예. 그러다가 어디를 부딪혀서 그 2층 창문 난간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숲 쪽으로 떨어졌는데 기절을 하셨대요. 예. 근데 기절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깨우더래요. 어이 어이 하면서 어이 어이 비 이러면서 아 형님 일어나 보시오 하면서 보기자고 막 때리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는 이제 아까 없어졌던 A라는 동료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 A라는 동료분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아버지하고 그 B 동료분은 뭐 대답이고 뭐고 막 차가 있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서는 그냥 거기만 빠져나오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밟으셨대요. 그래서 A라는 이제 그 정비공 이제 그 동료분은 뒷좌석에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표정들이 이러냐고 자꾸 묻기만 하는데 아버지하고 B분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러고는 뭐 낚시고 뭐 휴가고 뭐 그냥 돌아오셨대요. 네. 이제 도착해서는 이제 A라는 분부터 먼저 내려주려고 차를 딱 멈춰가지고 그 A라는 분이 갑자기 아니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앞쪽으로 머리를 쑥 내밀더래요. 예. 그러더니 한단 말이 한번 놀아보자꾸나 하면서 웃으면서 씩 쪼개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본인 갈 길 갔대요. 예. 근데 그 뒤로는 그 사람을 절대 찾을 수가 없었대요. 와, 근데 한 번 놀아보자꾸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네요. 문장을. 근데 문장을 그렇게 쓰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무당형인가 보네요, 진짜로.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 네. 그 뒤로는 진짜로 뭐 그런 존재라든지 이런 게 보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동료 B라는 분이 좀 일을 그만두셨어요. 예, 예.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예. 자꾸 귀에서 징이랑 꽹과리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못 하시고 그냥 좀 정신이 반 나가셔가지고 정신병원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이거. 아휴, 저도 소름이 돋긴 했는데. 그런데 완두님, 아버님이 진짜 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와, 아무래도. 이거 너무 심한데. 전부터 사연을 쭉 들어왔지만, 네. 너무나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렇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지금은 절에 계세요. 절이요? 예. 그냥 가신 건가요? 아니면 스님? 뭐 그런 식으로? 아니요. 아버지 직업이 교통사고 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폐도 안 좋아지시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셔가지고 좀 요양차. 공기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아, 아시는 스님분하고 오손도손하게 사신답니다. 또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면 또 그럴 때 또 산 공기 마시면서 또 건강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시겠죠. 네. 오늘 완두님께서 또 이렇게 소름 돋게 또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귀신의 포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셨구나. 한번 놀아보자꾸나! 이러면서. 야, 진짜 무서우셨대요. 이야, 이거 상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자, 완두님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아버님이 또 겪으셨던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또 앞으로도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아버님의 또 무서운 사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여러분들 무당령이라고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왔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는데 귀신 자체가 무당이고 그걸 이제 무당령이라고 하는데 한번 놀아보자꾸나 이러면서 막 춤춘 귀신이 나오면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당령인데 게다가 춤추는 귀신 이거 두 개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이 아니었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